피 나고 이러면 안 좋은 거예요. 어느 게 더 괜찮은 거예요? 치과 정기 검진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야, 대여섯 번씩 하고 신경치료하는데 돈도 들고 끝나고 나면 금리도 씌워야 되니까 또 몇십만 원 들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죠. 머리통은 내 게 아니죠. 뼛속에 들어있는 건 관리할 수가 없죠. 이거 화장실에 이렇게 딱 붙여놓으시고. 중년 이후의 치아 관리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험이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가 시리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도 노화되는 것 같고 네. 그 이가 노화되는 거지 잇몸이 노화되는 겁니까? 이가 노화되는 거예요? 다 노화는 됩니다. 네. 예, 몸에서 다 노화는 되는데 뭐 일하는 것 자체가 늙으면서 생기는 큰 변화는 없는데요. 쓰면서 생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얼굴에 주름이 온다. 예를 들면 이건 피부의 탄력도가 떨어지는 거라 내가 많이 써서 생기는 건 사실 아닌데 이는 쓰면서 조금씩 달아요. 예, 평생 동안 씹어먹고 살았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들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평평해지고 예, 그다음에 씹는 면 자체가 옛날에는 뾰족뾰족한 게 이렇게 요렇게 씹었으면 톱니바퀴처럼 이 나이가 되면 이렇게 약간 문지르는 것 같은 형태로 좀 바뀌는 거죠. 잇몸은 실제적으로는 젊었을 때 뼈 높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잘 관리했다면요. 네. 예. 근데 그러기가 힘들죠. 왜 이가 주저앉는 느낌, 네. 그 그쵸. 약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또 풍치 같은 것도 있고. 그게 이제 거의 다 같은 현상을 다르게 부르는 말인데요. 네. 이라는 게 잇몸뼈에 꽂혀 있으니까 이 감싸있는 잇몸뼈가 건강하고 또 높이도 충분히 있으면 이도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을 건데 이게 뼈가 내려가거나 혹은 염증이 있어서 뼈가 좀 이를 잡고 있는 게 느슨해지면 아무래도 흔들리겠죠. 이게 지지구조가 약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풍치라고 그러거나 잇몸 질환, 뭐 치주 질환, 그다음에 뒤에 쪽에 어금니가 씹을 때 힘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섭섭한 얘기지만 관리를 안 한 기간이 오래돼서 나이가 들면 그런 게 생기는 거지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는 아닙니다. 이가 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시린 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찌릿하게 시리다라고 느꼈을 때 찬 거 먹을 때 시리다. 뭐 이런 경우는 꽤 많은 경우가 이의 뿌리 부분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뿌리가 있는데 머리는 사실 단단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먹어도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뿌리는 조금만 닿아도 시립니다. 근데 원래 그 뿌리는 잇몸하고 뼈에 덮여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없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잇몸 질환으로 인해서 뿌리가 드러나서 시린 거. 요거 한 종류인데 이거는 그 자리에 불소치약을 바르시거나 치과에서 불소도프 받으시거나 너무 시리면 치과에 가서 떼우시거나 이러면 이제 해결이 됩니다. 또 다른 거는 썩어서 시린 거예요. 많이 썩으면 치아 내부의 신경이 그걸 느끼거든요. 이제 이건 충치인데 어쩔 수 없이 그 정도까지 됐으면 이를 많이 제거하고 떼우거나 아니면 신경치료까지 가야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리다는 건 이미 증상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빨리 치과에 가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그리고 또 그 침이 잘 안 생겨요. 네. 입이 뻣뻣해지잖아요. 그건 있습니다. 그것도 치아하고 잇몸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꽤 큰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몸에 물이 말라요. 네. 예, 그러니까 주름도 고르는 것도 그런 건데 침샘이 말라서 이제 말이 잘 안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음식물 섞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섞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 외에 또 다른 문제는 안 씻겨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싱크대에 물 콸콸 틀어놓으면 설거지 되는 거하고 비슷하게 물이 돌아야지 자꾸 씻겨 내려가는데 입이 마르면 음식물이나 세균들이 이에 더 딱 달라붙습니다. 그러면서 충치도 훨씬 더 심해지고 잇몸 질환도 훨씬 더 심해지는 거죠. 입이 마르신 분들은 뭐 물 자주 드세요 이런 얘기도 드리지만 이 콘택트 렌즈 끼는 사람들 눈이 계속 뻑뻑하니까 여기다 인공 눈물을 넣지 않습니까? 네. 그거 비슷하게 인공 타액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약국에 문의를 하시면 이제 약사님이 다음번 올 때까지는 구해 놓을 테니까 오셔라. 예, 이래서 인공 타액 같은 걸 쓰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너무 많이 마르다 그러면 이제 치과 가서 검진 받아보시면 특정한 우리가 보통 부르는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일단 전신질환과 연관되어 있는 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입이 너무 마르면 치과 가서 한번 검진 받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정도 병적으로 마르는 거 말고 자연스럽게 노화 과정에서 마르는 거 네. 저도 가끔 불편할 때가 네, 있는데 그렇죠. 사탕이 이에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입에 침이 안 돌면 네. 사탕 하나 이렇게 딱 목캔디라도 하나 먹으면 네, 그렇죠. 침이 돌거든요. 맞아요. 어느 게 더 괜찮은 거예요? 일단 사탕을 드시는 건 매우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탕이라는 게 당분인데 네. 이게 기본적으로 충치의 원인이에요. 레몬은 어때요? 요즘에 레몬수 같은 거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그거 침 치과에서 도는 예, 이건 레몬은 보기만 해도 침이 나오죠. 네. 제가 당분이 되게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분이 세균이 먹고 나면 산이 된답니다. 그 산이 이를 녹이는 직접적인 물질이에요. 그런데 그 레몬은
가장 산도가 낮은 거랍니다. 그 레몬이 이에 닿으면 순식간에 이가 삭아서 부서질 정도예요. 이게 대놓고 정기적으로 먹는 걸 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노화 과정에서 이가 안 좋아지면 네. 나중에는 신경치료 뭐 이런 거 힘들고 네. 뽑고 임플란트 하시죠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 임플란트가 하나인 거죠. 네. 예전에는 틀니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틀니는 사실 불편하고 씹히시는 효율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임플란트가 되면서 이제 효율도 좋아지고 되게 좋은 치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임플란트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어떻게든 치과의사가 개입을 하던 스스로 관리를 잘 하셔서 자기 치아를 지켰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 치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임플란트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게 이거는 치료할 때 대여섯 번을 와야 돼. 귀찮은데. 그런데다가 치료의 성공률도 100%는 아니래. 나중에 치료가 다 끝난 후에 몇 년 후에 재발이 될 수도 있대. 이런 것들이 신경치료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도 이 안 좋은 친구가 있는데 네. 야 신경치료 이런 거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그렇죠. 야 그냥 뽑고 임플란트 해 네. 이러던데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 건데 이제 이 환자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야 대여섯 번씩 하고 예, 신경치료하는데 돈도 들고 끝나고 나면 금리도 씌워야 되니까 또 몇십만 원 들고 그런데 이게 완전하게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 있는 치료는 아니거든요. 염증 치료라는 게. 그런데다가 치료가 다 끝났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또 탈이 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그때 내가 그 짓을 왜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임플란트를 그때 심는 것과 5년 후에 심는 것과 따지면 5년 자기 치아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씹었을 때 요건 바사삭하니 맛있다. 요건 쫀득쫀득하네. 이런 얘기를 보통 우리가 식감이라고 네.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식감을 누가 느끼냐면 이를 둘러싸고 있는 인대가 느낍니다. 그러면 이가 뼛속에 딱 붙은 게 아니고 인대에 붙어 있어서 놀랍게도 씹을 때마다 이가 이렇게 움직여요. 우리가 못 느낄 정도지만 이게 식감을 만듭니다. 근데 임플란트는 뼈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식감이라는 게 없어요. 음식 맛이 별로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다이어트엔 좋겠네. 그래서 먹을 사람은 또 다 먹겠죠, 뭐. 예. 또 다른 거는 이제 이게 인대가 있고 뼈가 있고 그러면 우리 세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칫솔질이 잘 안 되더라도 세포들이 어떻게든 싸워서 이기려고 여기서 전쟁이 좀 일어나요. 네. 근데 임플란트는 뼈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닦으면 이쪽 뼈가 훨씬 더 빨리 내려가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천년만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내 치아하고 똑같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관리 더 잘해야 되겠네요. 네, 더 잘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건 임플란트인데 뭐 이러고 이제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네, 많단 네, 말이죠. 네. 그래서 임플란트도 뼈가 녹아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빨처럼 뽑고 또 임플란트를 새로 심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임플란트 관리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거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일단 잘 보시면 머리통은 내게 아니죠. 네. 뼈속에 들어있는 건 관리할 수가 없죠. 네. 그럼 딱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잇몸 테두리에 임플란트하고 내 이가 만난 그 자리입니다. 잇몸이. 그래서 임플란트 주변에 살을 닦으시고 그 다음에 머리 밑에 부분, 뿌리 위에 부분 그 사이에 치간칫솔 집어넣으시고 자연치아 관리하고 똑같습니다. 임플란트도요. 그러니까 주로 칫솔질을 하시는 게 내 이를 닦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와 잇몸의 경계 부위인 살을 닦는다고 생각하시고 닦으셔야 돼요. 네. 임플란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사람들 뭐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치과 정기검진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일단 그 1년 정기검진에 치과검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필수로. 너무 간단하게 하던데. 네. 그 내과검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담배 피세요? 끊으셔야 되는데. 운동하세요? 그렇죠. 운동하시는 게 좋은데. 예, 여기 보통 내과검진인 것처럼, 왜냐면 그분들이 이제 수치나 이런 걸 보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치과검진도 이렇게 보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면, 스케일링이나 하고 가세요. 보통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스케일링을 하고 간다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치석이 생겼으니까 스케일링을 한 거고요. 예, 치석이 없으면 스케일링을 안 하겠죠. 근데 그 치석은 최소한 한 달 동안 칫솔이 한 번도 안 닿아야 생긴답니다. 그러면 한 달 이상 안 닿았으면 그 자리에서 뼈가 녹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하세요라는 얘기는 잇몸뼈가 녹았네요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더 녹지 않게 잘 닦아드릴 테니까 집에서 안 생기도록 해보세요라는 얘기가 생략이 돼 있는 거죠. 매번 스케일링 하고 있다. 그럼 테스트 삼아서 다음 달에 또 가봐야 됩니다. 또 생겼다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면 스케일링을 하시는 게 아니고 칫솔질 방법을 빨리 바꾸셔서 다음 달에 갔을 땐 치석이 안 생기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6개월이 되도록 치석이 하나도 생기지 않도록 집에서 자가 관리할 수 있게 되시면 잇몸뼈는 유지되는 겁니다. 그 스케일링이
1년에 2번 하게 돼 있나요? 이 돼 있는 건 없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치석이 생기면 매번 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서 보조를 해주는 게 네. 1년에 한 번입니다. 한 번. 네, 1년에 한 번은 건강보험에서 보조를 해주고 네. 나머지는 이제 본인 부담금으로 본인이 치료비 내면서 네. 스케일링 받으시면 되는 거죠. 이게 또 한 번 하고 나면 시원하기도 하던데요. 그럼요. 지저분하고 떼어냈으니까 네. 누가 와서 대청소해주고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소업체에서 들어와서 집을 싹 다 청소를 해주고 나갔어요. 네. 그러고 나면 집주인이 매일 쓸고 닦고 해야 집이 유지가 되는 건데 내가 제대로 쓸고 닦고 못하면 6개월 있다 청소업체를 또 불러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어딘가는 기둥이 썩고 어딘가는 벽지에 곰팡이가 핀 게 복구가 안 되는 데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피 나고 이러면 안 좋은 거죠. 일단 뭐가 됐든 간에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건 다 염증이에요. 칫솔질 할 때 피 난다. 뭐 혹은 치실 넣는데 피가 난다. 혹은 뭐 뭘 먹을 때 피가 난다. 이런 것들은 다 염증이기 때문에 네. 어쨌건 칫솔질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1번이에요, 사실은. 네. 예. 선생님 책이 새로 나왔나 봐요. 아, 네, 그렇습니다. 자연치아. 네. 자연치아. 이거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연 치아는 인공 치아의 반대말입니다. 네. 아무것도 안 건드린 내 이빨. 그래서 내 치아 가지고 평생도록 좀 살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이제 썼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자연 치아 가지고 유지해서 잘 살 수 있는가. 칫솔질 방법 관련된 얘기도 있고, 그 다음번에 치과 정기 검진할 때 어떤 것들 유심히 좀 봐달라고 하면 좋겠나. 그 다음에 저 뒷부분에는 이미 내가 치료 받았다면 어떻게 관리하고 사는 게 좋은가. 그 다음에 또 뒤에는 뭐 애들 키우는 분들은 애들이 치아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은가. 뭐 이런 것들의 얘기들을 그동안에 제가 이제 뭐 방송이나 아니면 환자분들한테 했던 얘기들을 잘 정리해서 예,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썼습니다. 네. 예, 술술 읽힐 수 있게 네. 좀 썼고 예. 책 얘기를 잠깐 드리면 요 안에 종이가 한 장 들었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칫솔질 방법이거든요. 예. 이 SOD라는 이 칫솔질 방법을 이렇게 해서 종이로 만들었어요. 이거 화장실에 이렇게 딱 붙여놓으시고 이 방법대로 칫솔질 하시라고 예. 예, 이렇게 별책으로 부드러운 만들었습니다. 칫솔로 부드럽게. 여기 보시면 요 QR 코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렇게 딱 찍으시면 이제 제가 칫솔질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도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해놓으셨네요. 네. 이 책을요, 저희 지금 이거 보시면서 치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10분께 이 책을, 박찬진 선생님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입니다. SOOD 양치질, 칫솔법. 네.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검색해 보시면 내용 그리고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유튜브도 있죠? 예, 박창진 치면 됩니까? 그냥 수도 칫솔질이라고 치시면 수도 칫솔질. 네, 제 채널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셀코 TV 오셨다가 거기도 한번 들려보시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창진 원장님과 치아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